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세스코리아에서 비즈니스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환입니다. 먼저 이번 코리아 에드테크, 마테크 그랜드 서밋에 참석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에 변화할 주도할 기술로 거의 빠짐없이 초게인화가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웨비나의 마지막 시간으로는 초게인화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초게인화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많은 시사점들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분석의 관점에서 초게인화라는 무엇인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에는 어떠한 의미와 시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초게인화 마케팅은 무엇이고, 국내외 초게인화 사례, 그리고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는 초게인화 성공을 위한 AI, 머신러닝 플랫폼은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스 코리아에서 분석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김근태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말은 마케터 분들에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명제죠. 그리고 개인화를 시킨다는 것은 아주 오래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케팅의 시작은 고객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영역은 어디이냐 하면서 고객을 나누고, 그리고 그 고객에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를 분석하면서 타겟 고객에게 회사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메시지와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인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마케팅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초기에는 기업에서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다수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케팅을 했죠. 이는 다분히 상품 중심적이고 회사 중심의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데이터가 쌓이고 고객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고객을 나누고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더 작은 비용으로 마케팅 성공률을 높이는 과정을 지난 10년, 20년 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세그먼트는 무엇일까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고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 사람은 젊은 스포츠 매니아다, 여행 매니아다, 사회초년생이다 라는 키워드들을 정의해서 1대1 마케팅을 하면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분석을 기반으로 중복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고 고객은 피로도가 감소하고, 그리고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마케팅 성공률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초개인화는 무엇일까요? 초개인화의 초는 사전적으로는 개인을 뛰어넘는 마케팅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개인을 한 명이 아닌 0.1명 단위로 쪼갠다는 것이죠. 인문학적인 멀티 페르소나 관점에서 개인은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많은 자아를 가지고 있죠.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직장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가 다르고, 가족과 술을 마실 때,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 그리고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로 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1대1 개인화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젊은 스포츠 매니아다 라는 정의는 개인의 대표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나머지 9개의 자아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참 재미있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편백족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편백족은 낮에는 편의점에서 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저녁에는 백화점에서 옷이나 명품을 구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 기준으로는 정말 정의하기 어려운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노무족은 노모 엉클이라는 의미로 나이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생활과 소비라는 40대, 50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각 개인은 시간,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자아를 보출하고 있고, 최근에는 워라밸에 따라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폰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문자로 대화할 때, 카톡으로 대화할 때,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대화할 때 그 대상도 달라지고 말투도 틀려진다는 것이죠. 나머지 SNS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희 고등학생 딸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데 3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고, 가족에게 보여주는 계정, 절친에게 공유하는 계정, 그리고 학교 친구들에게 소통하는 계정이 모두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자유자재로 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저는 15년 넘게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저의 딸의 일부분만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인스타그램이 저보다 제 딸의 본 모습을 더 잘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본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초기의 나는 앞서 말씀드린 인문학적인 관점의 멀티페르소나를 기술의 관점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적으로 초기의 나는 개인의 상황에 맞게 기업이 개별적인 맞춤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CS에서는 초기의 나를 분석의 관점에서 개인의 상황에 대한 데이터 가치성 확보를 통해서 개인 상황에 부합하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별 상황에 부합한다는 것이고요. 이 상황이라는 것은 자아가 바뀌게 되는 시간, 장소, 이벤트를 모두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해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의 나가 업무에 적용이 된다면 이제는 100명의 고객으로 100개의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고객으로 1000개의 시장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은 고객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력에 기반해서 바로 초기의 나 마케팅으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초기의 나를 잘 구현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있죠. 저와 같은 경우에는 약 1년 전부터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매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계정으로 아내와 같이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계정으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색깔부터가 다르고 추천 컨텐츠가 완전히 다르죠. 저와 같은 경우에는 액션 판타지가 주로 나오는 반면 제 배우자는 드라마와 육아가 중심입니다. 저희들이 단 한 번도 어떠한 정보를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특정 컨텐츠를 클릭하면 저의 선호도가 수치화돼서 나오고 90%가 넘는 영화는 제가 모르는 것이라도 지금까지 실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예전에는 제가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넷플릭스가 저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저희 어린이집을 다니는 조카가 10분짜리 동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관심사를 반영한 영상을 추천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초기의 나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는 무엇일까요? 당연하게 첫 번째로는 각 개인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방대한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면 그 데이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채널이 필요하죠. 초기의 나를 위해서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하지만 알고리즘과 커뮤니케이션은 저희 세스와 같은 분석 전문가와 함께 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의 경우에는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금융기관들이 경주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와 저희 세스 전문가들은
공이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재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자산이고 향후에는 현금이나 부동산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겨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좋은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가 있겠고, 더 좋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 기반으로 더 적합한 프라이싱, 타겟팅을 할 수가 있겠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수립해야 된다 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기에는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데이터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테일 유통에서는 고객 상황에 맞는 상품 추천이 가능하고, 뉴스나 스트리밍 사업자에게는 고객 니즈가 반영된 실시간 컨텐츠 추천이 가능하죠. 그리고 금융의 경우에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향후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초기에나를 기반으로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저희 팀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과 관련해서 아마존닷컴의 초기에나 사례를 조사하면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여러분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에 만족도를 조사하는 문자를 많이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 한 소비자의 행동 패턴이나 심리 데이터를 모을 수 없다라고 여겨왔지만, 아마존은 행동 패턴, 심리 패턴, 속성까지 축적하는 마케팅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존은 0.1명 단위로 고객을 세분화하고 매출을 향상시키고 있죠. 고객이 보고 비교하고 장바구니에 담는 모든 패턴을 인지하고 학습하고 구매 확률을 분석해서 주문 전에 미리 상품을 발송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오른쪽 회색 화살표와 같이 고객의 구매를 시작으로 상품이 여러 단계를 통해서 고객에게 배송이 됐다면, 이제는 빨간색 화살표와 같이 고객의 물품 주문이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예측 기반으로 상품을 가까운 물류창고에 배송해서 당일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초기에나를 통해서 물류의 혁신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금융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카드사는 요일뿐만 아니라 하루를 오전, 오후, 저녁 등 8개로 구분해서요, 고객의 시간을 일주일에 약 50개 이상으로 구분해서 고객의 시간별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주유 쿠폰을 한 달 유효기간과 함께 제공했지만, 지금은 매주 토요일 주유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당일 주유 쿠폰을 발송해서 바로 구매로 이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마이데이터를 활용한다면 타사 카드 정보를 분석하고 주유 쿠폰과 같이 당사 카드 전환 마케팅을 통해서 쉐어 오브 월렛을 증대할 수 있는 것이죠. 고객은 추가적인 지출 없이 쿠폰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은 보다 쉽게 당사로의 고객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초기에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기업별로 엄청난 성과 차이를 보일 것이고,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회사들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변하지 않는 기업들이 망할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경쟁사보다 가격 경쟁력이 확실히 있거나, 혁신적인 채널 또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확실한 캡티브 마켓 또는 채널들이 있다라고 하면 기업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자, 모든 영역에서 다 1등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한두 가지만 잘해도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익스프레스는 배송이 한 달이 넘게 걸리고 품질이 뛰어나지도 않지만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많은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죠. 자, 유튜브는 5개의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넷플릭스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거나 광고가 너무 많지만 유튜브를 대체할 컨텐츠는 현재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지스틱의 경우, 물류의 경우는 조금 전 아마존닷컴에서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제가 특정 영역의 강점이 있는 몇 가지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자, 그들이 어떤 물건을 팔고 있던,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그 기반에는 초기에나를 중심으로 오퍼레이팅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첫 번째 세션으로 제가 준비하는 마지막 장표인데요. 초계인화가 제대로 워킹이 되려면 당연히 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보유한 도메인 엑스퍼트가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스킬, 그리고 통계와 수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자, 하지만 현실에서는 AI 그리고 머신러닝의 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협업이 어려워지거나 힘겹게 진행되거나 실패하는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통계를 보게 되면 인공지능 시도의 약 8% 정도만이 최종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년 동안에 데이터의 증가와 더불어 기술도 엄청난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 오래전 세스를 경험하신 분들도 아직도 코딩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세스와 같은 프로그래밍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저희 세스 플랫폼 또는 최근의 플랫폼들을 이용하게 되면 엑셀의 피벗 정도를 다룰 수 있는 스킬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코딩 없이 다양한 정형, 비정형 분석이 가능하고 고급 분석의 시각화를 통해서 업무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업 스스로가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성공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계인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초계인화의 사례와 시사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초계인화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 세스 코리아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담당하고 계신 김근태 상무님께서 데모와 함께 초계인화 성공을 위한 분석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스코리아에서 분석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김근태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그 초개인화라는 관점으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초개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AI와 머신러닝을 자유롭게 이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이제 세스의 분석 플랫폼이 초개인화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데모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AI와 머신러닝을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는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반면, 공통적으로 많은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에 이제 적용을 위한 어떤 과제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생산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석 모델을 사실 굉장히 초개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마이크로화된 세그먼트 단위로 서로 다른 모델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버든이 반드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어떤 업무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분석 모델을 다양한 이제 환경이 존재하겠죠. 뭐 배치나 실시간, 클라우드 등등 다양한 환경으로 적용하는 관점에서의 이제 그 버든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일들을 실제 이제 수행하기 위한 이제 분석가나 IT 인력에 대한 이제 구인난이 굉장히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조직의 전반적인 부분에 확산하기 위한 어떤 조직 전체적인 어떤 분석의 역량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조직적인 그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컨셉으로서 AI를 이용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AI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에 적용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요. 업무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AI 모델 자체를 AI의 힘을 빌어서 만들어 보는 그러한 이제 프로세스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AI 인핸스드 분석 또는 어규멘티드 분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데모로 이러한 이제 우리 분석의 과정을 AI의 힘을 얻어서 굉장히 쉽게 수행하는 과정들을 이제 보여드리게 될 텐데, 이런 이제 AI 기반의 분석을 이제 이용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조직의 분석 역량이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또한 사람이 이제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오류라든지 정확도 이런 걸 이제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델의 품질이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분석을 업무에 적용하는 타임 투 밸류나 분석의 적용 범위가 이제
그 확산이 되는 그러한 장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한 이제 데모를 위해서 이런 샘플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그 컬럼에 보시면 이탈 여부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카드사의 고객들이 그러한 이제 카드사로부터 이탈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0과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존의 고객이 이탈을 할지를 그런 머신러닝의 기법으로 예측을 해서 우리가 이걸 실시간으로 활용을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AI의 힘을 빌어서 이 분석 수행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이제 그 그림은 우리가 분석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제 AI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 데이터를 탐색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하단에 이제 세부 기능을 보시게 되면 뭐 추천 기능, 자동화 기능, 뭐 오토 해서 굉장히 자동화된 기능들이 이제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스의 분석 플랫폼은 이 분석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의 어떤 과정에 AI를 접목해서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를 가속화해주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이제 각각의 과정에서 실제 매뉴얼한 사람의 작업을 이제 통하지 않고 오직 이제 AI의 기능만 이용해서 한번 이제 분석 모델을 만들고 적용하는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분석의 과정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품질을 개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메뉴를 통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핸들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추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왼쪽에. 이 추천 기능을 누르게 되면 AI가 이러한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의 어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가 중복된 뭐 행위 존재한다든지 표준화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고유한 아이디가 없을 경우에 이제 고유한 아이디를 이렇게 이제 AI가 추천하는 대로 이제 실행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러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고유한 아이디를 생성을 해주는 식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러한 코딩 없이 이런 데이터를 분석에 더 유용한 형태로 자동으로 이제 생성을 해주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이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과정을 시각화된 방법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왼편에 보시면 이제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이 변수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탈 여부를 이제 갖다 놓으니까 이탈을 한 고객과 하지 않은 고객이 이렇게 분포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이제 고객들에 대한 카드 사용량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한 고객과 이탈하지 않은 고객의 사용량이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화에서 이런 형태로 이제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탈 여부를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탈을 분석하는 이제 메뉴를 클릭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자동화된 방법으로 어떤 요소가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현재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연체 일수라든지 불만 정보가 이 고객 이탈에 굉장히 주요한 이제 인자로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연체 일수나 불만을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예컨대 이제 불만 정보 중에서도 빌링에 관련된 뭐 문제라든지 콜 퀄러티에 관련된 이러한 이제 불만 때문에 어떤 이탈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자동화된 방법으로 더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이슈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이러한 이제 시각화 솔루션들이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이런 이제 차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차트를 만들지 않더라도 자동화된 AI가 제공해주는 차트를 통해서 이러한 차트를 이제 선택해서 내가 어떤 리포트를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분석의 생산성을 굉장히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개념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제 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실제 그 이탈을 하는 고객을 예측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 메뉴 하단에 있는 이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포레스트라고 하는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모델을 한번 수행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어떤 반응 변수가 이탈 여부라는 변수고, 이제 나머지 변수들을 쭉 가지고 이제 이탈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게 되면
이제 실제 이탈을 예측하기 위한 이제 알고리즘이 수행이 되면서 자동으로 이제 머신러닝이 수행이 되면서 이제 이 모델을 통해서 어떤 변수가 중요하고 이 모델이 이제 어떤 정확도를 보여주는지를 이제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이제 한 작업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작업을 해보게 된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정말 이 모델을 프로덕션 환경으로 예측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파이프라인 생성이라는 단계에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각화에 대한 탐색 과정이 이제 끝난 거고요. 아까 이제 마지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 단계, 실제 이제 운영을 위한 모델링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자동으로 이제 호출이 됩니다. 이러한 화면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방금 만들어진 그런 이제 프로세스 이외에 새로운 이제 한번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는데, 자동 생성이라는 그런 메뉴가 나왔고 제가 5분이라는 시간을 이제 할당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 AI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지금 주어진 데이터를 AI가 쭉 탐색을 하면서 어떠한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한지 또한 이제 어떠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적합한지를 자동으로 쭉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그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최적의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의 개입을 하지 않고 있죠. 이제 어떤 5분이라는 시간을 제가 이제 부여를 했고, 이러한 작업이 한 5분 정도 쭉 이제 수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스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이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쭉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고, 시간이 이제 5분이 다 이제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이러한 이제 어떤 피처 머신이라든지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의 이제 모델을 이렇게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사에서 이제 매뉴얼하게 만든 그 분석 모델이 있을 텐데, 거기 사용된 데이터를 저희가 이러한 이제 오토 ML에 적용을 해보면 상당히 이제 그 수작업으로 만든 모델에 비해서 좋은 모델을 저희가 이제 생성해 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화된 방법으로 굉장히 쉽게 이제 그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셨고요. 남은 이제 과정은 실제 이러한 모델을 이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배포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파이프라인 비교라는 이제 메뉴를 눌러보면은 이제 그 두 개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모델인지를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머신러닝 그 오토 ML로 만든 모델이 더 좋은 모델로 선정이 되었고, 이 모델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했고, 그러면 실제 이제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을 이제 디플로이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튼을 눌러서 모델 게시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내가 이제 이 모델을 실제 운영하기 위한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어디에 이제 적용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제 두 개의 이제 대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캐스라고 해서 이건 이제 인메모리 엔진인데, 이제 이 머신러닝을 배치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타겟이 되겠고요. 저는 이걸 실시간으로 한번 운영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메뉴, 그 세스 그 마이크로 어널리틱 서비스라고 하는 그 이제 타겟으로 한번 모델을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 모델의 배포에도 이제 어떤 매뉴얼한 작업이 아니라 이 자동화된 방법으로 이제 모델이 이제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배포가 되었다는 건 이제 무엇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냐면요. 잠시만요. 예. 이제 방금 이제 그 자동으로 만들어진 모델이 온라인 서비스에 탑재가 된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이 온라인 서비스에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이제 부분은 실제 고객사 있는 운영 시스템에서 이 모델을 호출해서 실시간으로 예측 정보를 활용을 하는 부분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보여드리는 부분은 저희 세스 플랫폼이 아니라 고객사의 운영 시스템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요. 그 샘플로 저희가 어떤 자바 화면을 간단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운영 시스템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 이탈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이러한 변수들의 값을 실시간으로 이제 그 전송을 하게 되면 이러한 나머지 값을 바탕으로 이탈 여부에 대한 예측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머신러닝의 결과를
전달을 이제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운영 시스템의 어떤 화면을 샘플로 보시게 되면은 간단히 이제 자바로 이제 만들어준 화면인데 이 머신러닝으로 전송하는 이제 나머지 그 변수들을 이제 이렇게 값에 이제 입력이 이제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이 이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모델을 실행하면 실시간으로 지금 바로 이제 결과가 이제 보여지고 있죠. 이러한 이제 이 고객이 이탈을 할 확률을 바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제 어떤 우리가 모바일이나 트랜잭션 업무에서 이 머신러닝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다양한 이제 그런 업무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이제 고객 세그먼트 단위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서 그러한 이제 그 고객의 그런 이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 AI 기반의 분석 데모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분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손쉽게 이 플랫폼의 기능을 이용해서 분석 모델을 만들고 적용하고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데모가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마무리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가지 좀 네. 마무리를 좀 하자면요. 뭐 화면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제가 초기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초기화를 실질적으로 성공적으로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김근태 상무님께서 데모에서 설명해 주신 어널리틱스 고도화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화면에 보이는 최상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 모델과 그다음에 고객의 접점의 허리 역할을 하면서 이벤트를 감지하고 고객의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고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시전 레이어가 모두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데모는 맨 아랫단에 있는 어널리틱스 레이어에 대한 데모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데모를 생략하고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초기화가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데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러한 것들이 다 모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